넌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배웠어. 나는 너에게 훨씬 더 불편한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 평생 일해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계속 갇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을 보기 때문이야. 그리고 오늘 내가 왜 그런지 보여줄게. 너는 모든 일이 결국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니? 기회를 하나 놓쳐도 몇 주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돈이 필요하면 예상치 못한 고객이 나타나고 제안이나 환불, 새로운 인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생겨나. 한편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감정을 느껴 좋은 일이 다가올 때마다 사라져버려. 모든 가능성은 시작 전부터 닫히는 것 같아. 쉽게 설명하자면 그걸 운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움의 진동을 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가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면 어떨까? 돈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지폐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야. 또한 가난이 그 사람 탓이라는 의미도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질문은 더 깊어. 한 사람 주위에 존재하는 기회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연결, 아이디어, 실질적인 신호, 대화, 그리고 가능성들이 그 사람의 눈앞을 지나가지만 결코 그 사람의 의식 속 현실의 일부가 되지 못할까? 여기서 진정한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린버그에게 인식이란 단순히 눈을 뜨고 완성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신터지 이론은 경험을 뇌 활동과 그가 레티스라고 부른 근본적인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설명하려고 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이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완벽한 복사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구성물일 것이다. 그리고 경험이 구성물이라면 관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나와 함께 한 가지를 해보자. 두 발을 바닥에 딱 붙여봐. 그래, 말 그대로. 그리고 잠깐 동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느껴봐. 왜냐하면 우리는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년 동안이나 자율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비디오, 생각, 걱정,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정말로 멈춰서 관찰하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아마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거야. 우리는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한 다른 현실을 발견할 수 없어.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관여하는지 이해하려고 수년을 보냈어. 그래서 나는 이 순간이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래. 너 자신을 위한 신호야. 댓글에 써줘. 내 현실은 내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봐. 영상으로 돌아와.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것에 아주 집중해. 네 앞에 오래 알아차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두 사람을 생각해봐. 첫 번째 사람은 매일 직장에 들어가면서 반복해. 기회가 없어. 모든 게 비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저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 모든 게 더 나빠졌어. 두 번째는 똑같은 도시를 정확히 지나가. 아마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뭘 못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와 얘기해야 하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가능성이 어디에 있을까? 두 사람은 한 곳에 산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 한 명은 끝났다는 신호를 찾고 있어. 다른 한 명은 돌파구를 찾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 그린버그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 중 하나가 등장해. 시각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야. 내 주인은 곤란해. 네가 가진 이야기는 해석을 이끌어. 네, 기대는 정보를 정리해.
내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걸러내서 너에게 의미 있는 경험만을 전달해. 그건 수년 동안 반복된 신념이 일종의 필터처럼 변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마법처럼 우주를 조종해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가능성을 인식하고 어떤 가능성을 무시하며 시도해보기 전에 어떤 가능성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영상의 첫 번째 연습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해. 증거를 찾아. 돈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증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돈이 네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올 수 있다는 증거를 찾아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던 순간을 떠올려봐. 환불. 찾고 있지 않았던 일자리. 너를 추천해준 사람. 수익을 창출하게 된 아이디어. 마침내 갚은 빚. 네가 팔 수 있었던 물건. 협력. 수수료. 해결책.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내면의 모델이 돈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들어온다고 믿으면 다른 방법들은 사실상 내게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누군가 억지로 보여주기 전까지. 택시기사가 차를 바꾼 뒤로 평소보다 훨씬 더 긴 거리의 손님들을 받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봐. 어느 날 그는 먼 도시에 가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후 또 다른 특별한 여정이 펼쳐진다. 또 다른 여정이 이어지고 남자는 이 차가 행운을 준다고 결론 내린다. 그 차에 전혀 아무런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이제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운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기회를 기억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가? 아마도 그는 예전에는 거절했을 운행을 받아들이고 승객들을 다른 태도로 대하며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 부적은 우주를 바꿀 필요가 없었다. 관찰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꾼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팔찌, 동전, 숫자, 자동차, 날짜와 같은 물건에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은 다른 곳에 있다.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변했을까? 그린버그는 수년 동안 지각을 연구했고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에 집착했다. 의식적인 경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의 모델 안에서, 즉 뇌의 활동과 관련된 신경장 모델이 라티즈와 상호작용하며 그 관계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경험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이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이며 확립된 과학적 이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철학적 틀로서 이 이론은 강력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결코 날것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지각 과정에 의해 조직된 현실만을 경험한다면 경제적 감옥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각 안에서 반복되는 결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판매를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인맥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돈을 내지 않을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우리 가족엔 아무도 돈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이런 말을 세상의 중립적인 설명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경계선은 너무 자주 반복되면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풍요로운 사고방식은 부자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해석을 가능한 것의 전부와 혼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돈을 단순히 지폐로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여기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돈은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은 강력하게 들리지만 설명이 없다면 결국 공허한 문장이 되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정보이기도 하고 교환, 신뢰, 가치, 조정, 그리고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돈은 누군가가 가치를 느낄 때 생깁니다. 교환이 있을 때 돈은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돈이 생깁니다. 돈은 시스템, 관계, 지식, 그리고 결정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에만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더 생산적인 질문은 어디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관찰자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결핍에 갇힌 사람은 끊임없이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창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여기에 이전에는 없던 무엇을 보탤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정보, 해결책, 기술, 연결, 서비스, 아이디어, 개선.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성, 신뢰. 돈은 보통 나중에 나타나지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든 교환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강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 동안 그 시스템은 살아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고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비유는 무분별한 소비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풍요로움은 무작정 쌓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점점 더 현명한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선조하는 것입니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은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누가 나를 구해줄까? 라는 질문 앞에만 서 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계좌를 모두 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는 것의 가치는 관대함을 비밀스러운 두박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100을 내면 인생이 1000을 돌려주길 바란다. 여전히 결핍을 감춘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베푼다는 것은 수수료를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공정하게 지불하는 것, 유용한 것을 만드는 데 1시간 쓰기, 또는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내는 것.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의식적으로 줄 때마다 자신에 대한 다른 인식을 훈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체성의 변화는 깊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무엇을 받을지 모른 채 중요한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신의 신호, 우연의 일치, 또는 단순한 행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누군가가 잠시라도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신의 안점을 걸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모든 교환이 즉각적인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관계, 기술, 기회들 중 일부는 눈에 보이는 보상 없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이 생기며 그 다음에 가능성이 나타나고 훨씬 나중에야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이런 순서를 견디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기도 전에 수확을 바라요. 하지만 더 넓은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결과를 요구하기 전에 과정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느껴야 넓은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행동의 폭을 넓혀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농부는 땅에 씨앗을 하나만 심고 정확히 한 번의 수확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는 일부 씨앗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것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적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서를 보내세요. 기술을 배우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아이디어를 공개하세요. 제품을 만드세요. 협업을 요청하세요. 봉급 인상을 요청하세요. 다른 직장을 찾아보세요. 시장 조사를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모든 행동은 씨앗입니다. 결핍의 마음은 씨를 뿌리기 전에 보장을 원합니다. 확장된 마음은 결과가 가능성을 늘린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수년 동안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보관만 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투자가 걱정됩니다. 그는 의심이 많습니다. 미루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의 긴박감을 높여주는 작은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대안을 설명해 줍니다. 집에서 모든 것을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상기시켜주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신비주의적 해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이성적 해석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세 번째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그 정보는 몇 달간 주변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가 그 정보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신호가 꼭 초자연적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무시했을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열어볼 이메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게 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었지만 내 사고방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식이 오직 땅만 바라보는 것을 멈출 때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투자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 며칠 전에 바로 그곳과 관련된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메시지에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잘 맞는 사업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운명, 공시성, 확률. 그런 우연만으로는 책임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관찰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삭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주의는 그린버그 모델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이론에는 심지어 방향성 요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등장하는데, 이는 의식적 경험이 특정 영역이나 내용으로 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시네르기 이론 전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신의 경험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위협을 찾으면 위협을 발견하게 됩니다. 굴욕을 찾으면 모호함도 거절로 해석하게 됩니다. 가능성을 찾으면 유용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할 거예요. 돈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전에는 무시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할 확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풍요로움을 지각 훈련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어폰 없이 산책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시선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체, 건물, 일하는 사람들, 비어있는 가게들, 가득 찬 식당들, 부족한 서비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광고, 공사, 차량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어떤 교환이 일어나고 있나요? 가치는 어디서 창출되나요?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1년 전 N, 무엇을 못 봤을까요? 목표는 돈이 없다는 환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표는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그것을 쫓다가 자신의 삶을 망치지 않는 교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주의를 좁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끊임없는 두려움을 느낄 때 그의 시야는 점점 좁아져서 결국 당장의 긴급한 일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지불, 빚, 청구서, 문제, 그리고 그런 의무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터널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전략적인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돈은 더 이상 단순한 비상사태가 아니게 되고 인식과 학습, 그리고 설계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실습이 이어집니다. 3개의 칸을 만드세요. 첫 번째 칸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들을 적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내 월급, 내 현재 내 연인, 내 현재 고객들, 연금, 플랫폼. 뭐든지. 두 번째 칸에는 내 주변에 존재하는 가치의 원천을 적으세요. 기술, 경험, 인맥, 지식, 언어, 도구, 청중, 시간, 부동산, 물건,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수리할 수 있는 능력, 판매할 수 있는 능력,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로, 내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가능성들. 거기서 실험이 시작된다. 모든 게 다 통할 거라고 믿을 필요는 없어.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가능한 것을 혼동하지 않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린버그의 연구에서 가장 부발적인 시사점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이 관찰자의 구조에 달려있다는 점이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게 네가 페라리를 생각만 해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야. 책임감 있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흥미로워. 관찰자가 바뀌면 이용 가능한 정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도 달라져. 이제 다시 감사의 문제로 돌아올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감사는 풍요를 끌어온다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어. 감사는 증거로 여겨주는 것을 바꿔. 한 사람은 10가지 좋은 일과 1가지 나쁜 일을 받을 수 있어. 만약 그 사람의 주의가 오직 위험만을 감지하도록 훈련되어 있다면 하루가 끝날 때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확신하게 될 거야. 감사는 평소에 무시하는 것들까지 기록하게 만들어. 자원, 도움, 진전, 사람들, 아이디어, 기회, 시간, 배움, 삶을 마법처럼 풍요롭게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경험에서 잘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 밤에는 구체적으로 행동해보세요. 네가 백만장자가 아니라면 나는 백만장자다라고 쓰지 마세요. 네 마음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5가지 실제 증거를 적으세요. 그 다음에는 과거에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기회를 하나 적으세요. 그리고 질문으로 마무리하세요. 내가 내 현실을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공허한 학원 100마디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 질문이 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틈 하나만으로도 굳어있던 인식이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본에서는 거리, 건물, 차량, 분수대 같은 것들을 관찰하는 것조차도 풍요로움을 훈련하는 연습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동일한 행동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주가 채워줄 거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인 관찰 연습으로 바뀝니다. 그린버그는 연구의 상당 부분을 인간 경험의 한계를 탐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신경 생리학에서부터 그리고 지각, 명상, 그리고 샤머니즘까지 말이죠. 그가 조사한 모든 비범한 주장들이 입증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현실에 대한 일상적인 모델이 반드시 완전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한계를 이미 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결핍은 돈 부족 이전에 이미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인식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선언할 때 시작됩니다. 풍요는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길을 다시 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실험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시하고 있는 기회는 무엇일까? 하루 동안 구체적인 가능성을 기록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대화 하나입니다. 하나의 자원입니다.
하나의 능력입니다. 하나의 인맥입니다. 시장의 필요입니다. 밤에 이렇게 적어봐. 너 그걸로 뭐 했어? 그건 필수야. 인식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환상만 남기 때문이야. 적절한 변화지. 인식과 행동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일주일 뒤에 네가 쓴 노트를 다시 봐. 아마도 하늘에서 돈가방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더 유용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몇 달간 보지 못한 채 지나오던 문들이 있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때 그 문장이 나와. 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말이 더 이상 영적인 믿음이 아니게 될 거야. 그것은 네가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설이 될 거야. 그게 진짜 변화야. 현실이 네 생각 하나하나에 따르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야. 대신 관찰자를 변화시켜서 더 넓은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야코보 그린베르그의 업적이 남긴 미해결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야. 우리가 세상이라 부르는 것 중 실제 세상에 속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그중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도록 배워온 방식에 속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다음 기회는 새로 나타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아마도 이미 거기에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 일은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영상이 인식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줬다면 댓글에 한 단어만 남겨줘. 관찰자. 마법 같은 선언이 아니라 중심 질문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많은 부분이 그것을 관찰하는 방식을 어떻게 배웠는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해줘. 왜냐하면 다음 질문은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거든.